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덜 후회하고 더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작은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지만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도 사실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루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남은 생이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예순이야. 이제 뭘 새로 하겠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거지. 익숙한 체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말은 바뀝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다. 지금부터 함께 한 걸음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서로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은퇴는 직장에서 물러나는 순간이지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오면 많은 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헤매게 됩니다. 일할 때는 늘 바쁘게 뛰어다니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던 나날이었는데 정작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뚜렷한 계획이 없다 보니 늦게까지 누워있거나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흘러간 일주일, 쌓여가는 한 달,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거지? 라는 허무함과 후회가 마음을 덮쳐옵니다. 시간은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채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생기를 잃고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아주 소박합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하는 것.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걸 느낄까? 그 답이 산책일 수도, 책 읽기나 글쓰기, 작은 텃밭 가꾸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시간은 나를 스쳐가지만 이 감각이 생기는 순간 시간은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루틴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틴이란 절대 거창한 계획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일수록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람 맞기, 커피 한 잔과 함께 짧게 글쓰기,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하기, 오후에는 책 한 장 읽기,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떠올리기.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패턴이 만들어지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의 허전함도 줄어듭니다. 삶에 다시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나야 할 리도 없고 뚜렷한 계획도 없으니 늦게까지 누워있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달이 흘러가면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물음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남았는데 그 시간을 살아낼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생기를 잃고 몸과 마음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써야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산책이든 책 읽기든 글쓰기든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혹은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의식적으로 시간을 선택한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시간은 스쳐가지만 이 감각이 자리 잡으면 시간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이란 결코 무겁고 거창한 계획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할수록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하기, 커피 한 잔과 함께 글 몇 줄 적어보기, 점심 후 짧은 산책하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떠올리기. 이 작은 반복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허전했던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친구냐 하고 말하지만 요즘은 시니어 프로그램,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한 번쯤 나가보세요. 이름을 나누고 짧은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금방 열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조용히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남이야말로 나이 든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말하고 싶은 사람과만 이야기하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과만 연결되어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인간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오셨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만 사람을 남기셔도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삶의 세 번째 지혜는 돈에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줘야지입니다. 집 한 채라도, 돈 조금이라도, 보험이나 적금이라도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품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정작 본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꼭 필요하지만 죽고 나면 남은 이들에게 갈등과 짐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사랑으로 모은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사랑이 또 하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비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작은 불편이 삶의 존엄이 흔들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운동, 식습관 개선, 안전한 생활 환경, 이런 지출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마음을 위한 소비입니다. 그때 한 번 더 만날 걸, 밥 한 번 더 살 걸,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넬 걸,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친구와의 한 끼, 가족과의 여행, 작은 선물에 아낌없이 쓰십시오. 그것이 결국 기억으로 남고 마음을 채워주는 가장 값진 지출이 됩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은 어떨까요? 사랑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힘들어지면 결국 자식도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좋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미안하다, 이건 내 노후자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진짜 사랑이 됩니다. 돈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남아있어야 합니다. 식비, 병원비, 주거비,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금까지.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삶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사람을 내가 선택하며,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 그 단순한 세 가지가 바로 노후의 평온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때 잘했다. 그 결정이 나를 지켜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풍파를 견뎌냈고 많은 것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금 늦었더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남은 시간에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10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두려움으로만 생각합니다. 병들까봐, 외로울까봐, 돈이 모자랄까봐, 혹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책임이 무거워 내 마음대로 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나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 바로 이것이 노후가 가진 또 다른